그러면 하면 돼? 생각 나가면 돼? 이따가 계열적으로 질문 받아줄 때 그때 한번 질문해줘. 가보겠습니다. 연속 이어서 진행할게요. 연속 함수의 성질 페이지 51쪽 진행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극한의 성질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극한에 대한 성질 실수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극한값 존재할 때 실수배 하는 거 그 다음에 극한값 존재하는 것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 곱하는 거 다 된다? 그쵸? 그 극한값 존재한다 했었지. 그 다음에 나누는 거는 뭘 주의하라 했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경우만 주의해주라 했습니다. 맞죠? 그걸 이제 연속으로 옮긴 것 뿐이야. 그래서 거기 성질을 보면 똑같아요. 1번 실수배, 2번 더하기 빼기, 3번 곱하기, 그리고 4번에 또 밑주셔요. GA는 0이 아니다. 나누기에 대한 것도 똑같이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연속함수 성질도 어떻다? 똑같은 접근으로 간다. 즉 각각이 연속일 때를 말하는 거야. 꼭 한번 써볼게요. 연속함 성질. 그냥은 아니고 fx랑 gx 두 다함수가 존재하고요. 그때 x는 두 함수 x는 a에서 연속이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해당하는 것도 다 연속이다. 1번 2꼴도 연속이고요. 2번 함수 쓸게. 더하기 빼기도 연속이고요. 3번 곱하기도 연속. 마지막 4번 나누기도 연속. 근데 나누기는 뭐는 제외하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즉 분모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해줘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이미 언급했던 성질들을 연속으로만 바꿔준 겁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요, 그냥 극한값 존재할 때랑 연속일 때가 문제 주어지지 않고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이고 그걸 곱하는 거, 나누는 거, 이런 관련된 문제들, 뭐 더하거나 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걸 이제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겠죠? 둘 다 연속인데 요 네 개를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 그러면 아니면 합성된 거, 어려워하지 합성된 거. 지난 시간에 뭐 이제 문제를 풀어보긴 했는데 그런 꼴에 대한 걸 제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그런 걸 한번 연습을 해줄 거고요. 지금은 요런 꼴들은 다 죄다 이제 연속이구나. 좀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 밑에 설명부 보면 극한에 대한 성질 지난 시간에 언급됐던 부분이 다시 한번 써 있는 거예요. 다시 복습 겸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참고 한번 볼게요. 참고. 함수 y는 x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므로 연속함수 성질 3에 의하여 x제곱, x세제곱, x4제곱도 모든 실수 x 연속이다. 왜 3번이 뭐죠? 3번 곱이잖아. 우리 y는 x 1차죠. 1차랑 1차 곱하면 2차, 1차랑 2차 곱하면 3차, 이렇게 해서 계속 차수를 올리면서 계속 연속함수 성질에 의해서 차수가 올라가더라도 연속함수가 되는 거. 우리 왜냐면 2차까지는 그릴 수 있는데 3차, 4차 알아요? 그래 본 적 없잖아 아직. 그치? 그럼 어떤 꼴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연속함수 성질 때문에 일단은 그런 차수가 3차 이상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속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 성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상수함수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최대 최소 정리는 뭐 그냥 증명하는 거는 뒤에 따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주의사항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정리를 이거 뭐 따로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읽어볼게. 아마 이 최대 최소 정리는 지금보다는 뒤에 이제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긴 할 겁니다. 이 파트에서는 크게 뭐 중요한 정리는 아니에요. 한번 볼게. 함수 fx가 있고요. 이 fx가 뭐 a, b 닫힌 구간 a, b에서 뭐가 되면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반드시 뭘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다함수 위주로 나오겠죠? 이거 알고 있는 건 이차함수 정도니까 이차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차함수를 선생님이 이게 지난 시간에 무슨 구간 했죠? 닫힌 구간. 된 구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민건 씨.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있는 구간을 여기가 A라 두고 여기가 B라 두는 거지. 함수 이제 Y는 Fx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간이 정해졌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정해져 안 정해져? 무조건 정해지는 거지. 최대값은 여기를 정해주고요. 최소값은 여기를 정해지는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 무조건 하나 존재하고 최소값도 무조건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넘겨서 주의를 잠깐 볼게요. 주의를 보면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는 그거는 같지만 닫힌 구간이 아닌, 즉 뭐 반닫힌 구간이거나 아니면 열린 구간, 오케이? 반열린 구간 혹은 반닫힌 구간에서도 최대값 또는 최소값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닫힌 구간이 중요한 거야. 구간 자체가 이렇게 열린 구간이야. 이게 뚫어버려요. 이렇게 뚫어버리고 이게 뚫어버려요. 오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이러면 최대값 가져요? 안 가져요. 여기 B 근처에 있는 값이 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몰라. 선생님, 극한값을 확인할 수 있잖아. 우리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값입니다. 주의해주세요. 알겠죠? 함수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 지난 시간에 배웠다 해서 극한값을 찾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 얘 함수값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도 함수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닫힌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한 번 더 해볼까?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닫힌 구간 보이시죠? 그러면 그림이 열린 거가 죄송합니다. 뚫려 있는 거야. 그림이 이렇게. 자, 이러면 최대값 있을까요? 네. 있죠. 그림상 보이잖아요. 최소값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열린 구간이라고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지 않는 것도 아닌 거지. 존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면 반드시, 즉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고요. 반닫힌 구간 또는 열린 구간이 있다면 뭐다? 우리가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함수마다 주어진 함수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됐나요? 그거에 대한 상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가 더 중요해. 사이값 정리랑 사이값 정리 활용 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는 요거 관련된 건 다음에 최대값 구하는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이값 정리 볼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이값 정리 활용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또 뭐라고? fx가 또 연속이래요. 지금 계속 똑같아. 연속이고야. 근데 둘 다 뭐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거죠. 이때 뭐랑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면 뭐가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가 이 K가 대적하는 요 C가 뭐랑 뭐 사이에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글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모르겠죠, 하나도.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막 그린 거고요, 그냥. 일단 열린 구간이 필요하니까 열린 구간 표시해 주시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합시다.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보는 거예요, 요 구간. 그래서 여기 y x. 그럼 FA는 어디야? 여기가 FA네. 그 다음에 FB는 어디예요? 여기가 FB죠. 그럼 FA랑 FB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봐봐. FA와 FB의 우리 임의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이미 모든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에 대한 k를 다 모아놨어. 그 값 중에서 하나라도 있다라는 거야 지금. 봐봐. y는 fa랑 y는 fb 사이에 한번 그어봐. 쭉 그으면 y는 fx랑 만나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어디 여기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교점이 하나라 적어도 항상 생긴다. 한번 그어볼까요? 이 사이만 그릴 수 있는데 이 사이만 이렇게 그어봐. 교점 생기죠? 이런 뜻이에요 지금. 또 그어봐. 교점 여러 개 생기는 경우도 있죠?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적어도 하나 했으니까 두 개, 한 개 이상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C는 어디 사이에? 열린 구간 A, B 사이에 하나도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함수값이 다를 때예요. 지금 함수값이 다를 때. 알겠죠? 다를 때요. 그래서 거기 뭐 밑에 그래프에 대한 걸로 해서 한번 설명해 주고요. 자, 밑에 4번 사이값 정리 활용의 별표 쳐주세요. 우리는 이 사이값 정리보다는 사이값 정리 활용을 주로 이용할 겁니다. 뭔지 살펴볼게요. 자, 또 볼게. 또 똑같아. fx가 닫힌 구간 AB에서는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진하게 돼 있는 게 뭐라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호가 어때야 돼요? 다른 거지. 자, 사이값 정리는 부호가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른 거였어? 함수값이 다른 거야. 근데 얘는 애초에 함수값이 다른 게 아니라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부호가 다르면 얘는 거기 뭐가 되는 걸 찾을 수 있대요. 0 되는 값. 요 0 되는 x값이 어디 사이에?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지.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볼게. FA가 여기 있어. A, FA. 함수가 찍었어. 그 다음에 B, FB가 여기 있어요. 지금 FA랑 FB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인 거 맞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FX가 뭐여야 돼? 연속이어야 돼. 그럼 여기서 여기를 이었을 때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갑자기 가다가 뭐 이런 각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함수는 없어. 이런 함수는 없어. 그치? 지금 무조건 그러면 말이 안 돼. 말이 이상하게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 안 지나가 무조건. 뭐 꺾이는 건 어떻게 꺾일지 몰라요. 꺾이는 건 어떻게 꺾일지 몰라고 엄청 막 꺾일 수도 있어. 그 말은 뭐야? 이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값이 어떠면 다르면 a, b 사이에 함수값이 0이 되는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연속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연속이기 때문에 이 사이값 정리 활용 이용해서 좀 더 이제 좀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 볼게요. 자, 밑에 관련된 걸 제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드렸고요. 좀 글로 돼 있는 것만 써놨는데 그래프 가지고 설명 좀 드렸습니다. 필수 문제 6번 한번 볼게요. 이건 성질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구간도 좀 언급했었거든요. 앞에서 연속함수 배울 때 지난 시간에 그거랑 좀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1번 한번 만들어 볼까요? fx 빼기 3gx 어떻게 되니? 여기서 요거 3개에서 빼주는 거니까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다항함수 맞아요 그러면? 다항함수는 지난 시간에 연속하는 구간이 어떻게 된다 했죠? 모든 실수 표현하는 방법 뭐라 했죠? 구간이요?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 무한. 그렇지. 뭐? 이거죠? 이게 모든 실수 표현하는 구간의 방법이라 했어. 등호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내가 무한대는 숫자라 했어 아니라 했어? 아니라 했잖아. 기호 그쵸? 계속 숫자가 커진다는 뜻의 기호, 작아진다는 뜻의 기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전개하지 않고 그냥 곡으로 표현해 볼게. 자, 이거 전개하지 않더라도 이거 다항함수인 거 확인할 수 있어 없어? 몇 차 함수죠? 4차네요. 그럼 다항함수는 연속하는 구간이 뭐라고?
모든 실수, 그러니까 그 범위는 모든 실수, 구간은 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다음 3번은 무슨 꼴로 돼 있어 지금? 분수꼴로 돼 있네. 자, 분수꼴, 즉 분수함수에 대한 거는 뭐가 0이 아니어야 된대?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이것도 했어 안 했어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거잖아, 그렇지? g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의 범위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속하는 구간. 그럼 얘 0이 아니다. 인수분해 되죠? 그럼 x가 뭐가 사라져요? 마 1과 5가 사라지네요. 그럼 구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 1, 그 다음에 마 1부터 5, 그 다음에 5부터 무한대. 이거 뭐야? 합집합 또는이야. 답 안 썼네. 기호를 이렇게 끝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다음 4번. 4번을 보면 4번은 무슨 꼴이야? 또 분수꼴이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 2개 빼면 그럼 또 뭐가 아닌 4x 플러스 2가 0이 아닌 이제 모든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죠. 그럼 구간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필수 7번 있죠? 필수 7번. 그 다음 밑에 뭐 50, 필수 7번 보면 7번에 1, 2번 볼래? 1번 무슨 함수냐? 우리 2차 함수에 최대치에서 못 찾냐? 오케이. 2번 몇 차 함수예요? 아,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 최대치에서 못 찾아요? 아, 내가 풀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요건 안 풉니다 제가. 그래서 밑에 보면 86번에 1, 2번, 87번은 한번 집에 가서 고민해봐. 풀어보진 않을게 제가요. 알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만 잘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 알겠지? 그냥 문제 읽고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아까 말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8번 보겠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설명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게 없어.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랑 유리함수의 최대최소 내가 설명해서 보여줘. 그쵸? 시간 낭비잖아. 그럼 필수 8번 볼게요. 자, 다음이 열린 구간 2,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뭐라? 이거 좌표 아니야. 구간이야. 알겠지? 2랑 3 사이. 열린 구간. 그러면 이런 관련된 문제 풀면 열린 구간에서 이게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 걸 보고 싶어. 적어도라는 표현 때문에 얘는 이제 사이값 정리 활용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중에 활용 파트에서 나올 거거든요. 활용 파트 보면 그냥 실근 자체로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뭘 구하래?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아까 우리 사이값 정리 활용이 뭐였어요? 닫힌 건 A, B에서 연속이면 A, B 부호가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0이 되는 값이 적어나 존재한다. 설명했었죠? 그걸 지금 찾아주는 거지. 그럼 fx가 지금 문제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fx를 어떻게 잡냐? 는 0꼴 만든 다음에 좌변에 있는 식 자체를 fx로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밑에 는 0 돼 있죠? 그럼 좌변에 있는 게 fx 그대로 돼 있잖아. 근데 얘는 안 나와 있잖아, 8번은. 그러면 우리가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fx로 잡아줘. 문제 안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잡아주고 해줘야 돼. 근데 얘가 식으로 나오면 는 0 만든 다음에 좌변에 있는 거 fx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 fx가 지금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 다항함수죠? 그럼 우리 연속성은 굳이 확인할 필요 있니? 없잖아.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일 거니까. 그럼 이 구간에서 당연히 연속이겠죠? 그럼 이 구간에서의 양 끝값에 대한 뭐를 확인해줘야 돼? 함수값의 부호가 다름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지. 그것만 보여주면 끝나요. F이 몇이에요? 값이 중요하지 않아요. 부호가 중요해. F3 몇이에요? 네. 값이 중요하냐 부호가 중요해? 부호가 어떻죠?
그러면 저거다가 존재한다 보여줄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꼽지세요. 자 필수 구간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야 얘는 애초에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연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그때 함수 값이 여러 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때 fx가 0이 되는 게 요 구간, 열린 구간 여기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 존재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만 확인할 수,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부호가 바뀌는 구간을 그 사이 값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요거 두 개 한 번 해보면 안 돼. 그 이웃하는 것끼리만 보면 돼. 알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가 0, 부호가 어때요? 달라요. 그럼 이 말은 뭐랑 뭐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야 0 되는 게? 요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 우리 확인해 주는 거지. 어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얘 부호 어때요? 달라요. 그러면 얘도 0보다 작으니까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부호도 어때요? 다르죠? 따라서 얘 부호도 다르니까 여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지. 총 몇 개 있죠? 3개. 3개. 적어도 3개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끝났고요. 넘겨볼게요. 미분계수와 도함수인데 미분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려워요 이제. 좀 어렵습니다. 미분계수 이거 준서가 지난주에 물어봤던 건데. 뭔가요? 이게 준서가 지난주에 막 미분계수가 뭐죠? 막 이렇게 물어봤던 거. 걔 아직 미국 계세요. 저야 모르겠죠. 언제 시작했나? 모르겠어요 저도. 미분계수 보겠습니다. 자, 미분계수 보기 전에는 첫 번째 평균 변화를 봐야 돼. 자, 근데 평균 변화로 보면 무슨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익숙한 단어로 바꿔줄게요. 평균 변화 같은 건 뭐냐면 기울기 종류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기울기라 말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 끝에만 좀 볼게요. 무슨 기울기라고 써놨어 제가?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알겠죠? 두 점을 지나는 한 점 아니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구하듯이 똑같이 구하는 거는 식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봐봐. 그래서 뭐 증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우긴 하는데 밑에 평균 변화를 보면 밑에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렇게 돼 있죠. 델타라고 이거 밑에 써 있어. 오른쪽 b-a분의 fb-fa 보이세요? 똑같죠. 우리가 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 똑같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미적 원에서는 그냥 그 표현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y는 fx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x는 a, a,fa, 그다음에 이쯤을 b, fb로 넣을게요.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자체가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 같은 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지금 구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용어 자체는 증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x 증가량, y 증가량 있죠? 그게 우리가 이제 미적 원에서는 증분이라고 바꾸는 것 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x 증가량, y 증가량 이게 뭐라고? 증분이라고 그냥 바꾼 것 뿐이야. 그걸 읽는 방법은 델타 x, 델타 y 뭐라고? 델타 x, 델타 y. 물론 너네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할 때 저게 델타 x를 말하는 거구나. 이거만 이제 알아들으면 돼. 써볼게 그러면. 이거는 생소하진 않잖아. 이거는 처음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 이건 처음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델타 x를 지금 b-a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델타 x가 지금 b-a거든요. 그래서 우리 b를요
이걸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B를 얘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얘는 요거로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표현도 평균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도 평균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근데 그냥 뭐야 델타 x가 요거기 때문에 이거를 B를 이제 A에 대한 델타 x랑 A에 대한 식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얘로 바꿔주니까 그냥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별로 뭐 그렇게 크게 그 거부감 들진 않죠? 이 식에 대해서 이게 끝이에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미분계수가 뭐냐라는 거 아니죠?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미분계수거든요. 뭐 이거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용어를 그냥 평균 변을 바꿔주는 거고,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을 그냥 증분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그 증분이라는 단어로 바꿔준 것 뿐이거든요. 그럼 이건 애초에 처음에 배웠던 내용인 거야 옛날부터. 근데 이제 이 미분계수는 두 가지 더 표현이 있거든요. 미분계수랑 같은 말이 뭐냐면 다 써있어 근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혹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미분계수 구하라 같은 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같은 말, 순간 변화를 구하라. 그럼 세 개 중에 하나 문제 나오겠죠? 그러면 다 같은 말이에요. 세 개 중에 하나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뒤에 뭐 중간 거기 표현에 써 있어. 거기 오른쪽 59쪽에 설명 부분에 가운데쯤에 써 있거든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를 밑줄 그거 써요. 설명 부분의 가운데, 정 가운데, 설명의 정 가운데 있어. 기호는 f 프라임이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넘겨봐요. 60쪽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에서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접선의 기울기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미리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기하적 의미는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계수 한번 볼게요. 미분계수는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 미분계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냐 이거야 이거. 자, 우리 요 점이랑 요 점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을 가깝게 만들어줘.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를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해봐. 둘이 연인이에요. 연인이야. 그럼 이제 가까워지고 싶지 않을까 연인들은? 맞지?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고요,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 만나면 보통 연인들은 악수를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뭐죠? 서로 이렇게 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순간 거의 한 점처럼 보이지 않을까?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쯤에 있어.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변해 안 변해? 변하죠. B가 A 쪽으로 다가가는 거야 지금. B가 A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 있으면 이렇게 변하죠. 그럼 이쯤에 있으면 이렇게 변하겠지. 그럼 거의 옆에 붙어 있으면 이 점이 두 점이긴 하지만 거의 붙어 있으면 한 점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다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얘는 한 점이 필요해. 두 점이 필요하진 않아. 두 점이 필요하지 않아. 한 점이 보이고요. 요 점에서의 뭘 찾는 거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다라고 보면 돼. 이게 미분계수입니다. 그럼 얘도 결국에는 극한의 개념이잖아. B가 A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가가고 있는데 그 값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걸로 가는 거지. 근처로 간다는 건 뭐야? 그 값이 된다는 거 아니면 그 값 근처에 있다는 거야? 그 값 근처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자, 우리 얘는요 이런 표현 씁니다. 이게 A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에 대한 용어입니다. 알겠죠? 요 기호는 생각해줘야 돼. 계속 쓸 거야 이거. F 프라임 A. 이거 미적분원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기억해야 돼. 같은 걸 볼게. 저거 그대로 쓸게요. 자, 이 식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이 식 어디서 나왔어? 평균 변화 있던 식 아니에요? 요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리미트만 붙이면 돼. 왜? 극한이라 했잖아요. 요거에 극한 붙이는 거야. 뭐가 뭐로 다가가는 거라고? B가 A로 다가가는 거지. 근데 이거 이제 문자가 이제 우리 B가 있어요 그림에? 없잖아요.
그치? 근데 B의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A 말고 다른 모든 X에 대해서 위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B를 뭐로 바꿔주면 편하겠어? X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식에서는요.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미분계수라고 돼 있는 거에서 F 프라임 A 리미트 두 개 보이죠? 오른쪽에는 지금 B가 X로 바뀐 것 뿐이에요. 설명해 주시죠? 리미트. 그래서 요걸 기억해 줘야 돼. 지금 여기 있는 B가 X로 바뀐 거예요. 식은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얘가 뭐라 했어요? 증분이라 했죠. B랑 A의 사이 거리 아니야 이거? 그치? 근데 B랑 A랑 가까워지면 델타 X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0.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는 식으로 봤을 때는 뭐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균 변화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식이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델타 X로 돼 있는데 밑에 박스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면 동그라미 2번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2번 보이세요? 박스 밑에 두 번째 박스 밑에 미분계수 정의에서는 윗줄 델타 X 대신 H 사용. 자 뒤에 문제 보면 델타 X는 안 나옵니다. 우리 뭐로 바꿔요? 이 문자를 H로 바꾸는 것 뿐이야. 그래서 H로 바꿔주면 다음 같이 바뀝니다. 보고 있나요? 옆에? 줄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모르면 뒤에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이거 모르면 뒤에 문제 하나도 못 풀어. 계속 이거만 쓸 거 오늘. 접선의 방정식도 이거 계속 들어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얘들아 이것도 말할게. 미적 원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 미적 원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 뒤에 적분 파트에서 계속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요렇게 정의 또는 요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랑 똑같다. 지금 어디서 파생되는 거야? 평균 변화에서 파생되는 거야. 평균 변화를 무슨 값 구하는 거라고? 극한값 구하는 거다. 상황은 요렇게. 거기 그럼 정리된 내용을 잠깐 이제 긁어볼게 잠깐. 자, 두 번째 박스에 가로 2번 봅시다. y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계수 f'a가 존재할 때 함수 fx는 x에서 미분 가능하다 본다. 거기 밑줄 쳐볼래요? f'a가 존재, x는 a에서 미분 가능. 얘가 존재하면 써야 돼. fx가 x는 a에서 미분계수 f'a가 존재한다는 뜻은 뭐라고요? x는 a에서 뭐가 되는 거다? 미분가. 미분 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할게 뒤에는 없네. 자, 뒤에는 없고. 자, 그럼 이제 59쪽 참고사항 잠깐 보겠습니다. 59쪽 참고사항 보세요. 거기 보면 분모가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분모가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막 색깔별로 막 핑크색, 초록색, 노란색 막 이상한 동그라미 보이고 네모 보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근데 계속 생각해봐. 우리 문제에서 이런 걸로 나올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단순하게 나오진 않아. 단순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꼴을 맞춰줘야 돼. 자, 여기 보면 여기랑 여기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보이세요? 그럼 이 x가 바뀌면요, 얘가 똑같이 바뀌어야 되고요. 여기 a가 바뀌면 여기도 똑같이 똑같이 돼야 돼. 그래서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는 똑같은 꼴로 유지가 돼야지만 f'a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플러스 h 보이시나요? 여기도 플러스 h죠. 동그라미 친 두 개가 같은 식으로 돼 있어야지만 f'a를 할 수 있는 거지. a는 제가 지울게. 어차피 a는 숫자로 그대로 a로 나올 거라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가 플러스 h면 여기도 플러스 h. 꼴일 때만 얘가 뭐다? f'a라는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집에 가서 문제 풀면서 이거 암기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암기하시면 되는데 쓸 거기 때문에. 자, 넘겨서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뭐 아까 접선의 방정식은 설명드렸습니다. 기하적 이면 접선의 방정식 미리 써놨어. 그렇죠? 그래서 쭉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필수 1번. 질문할게요. 이분계수 어려워 이거.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 아까 평균 변화 같은 말 뭐라고? 평균 변화율과 같은 말 뭐라고요? 직선의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1에서 4까지니까 1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F1 몇이죠? 0 F4는 63 64. 그러면 1에서 4까지의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21 맞아 아니야? 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몇 나와요? 21 21. 그 다음에 A에서의 미분계수 F'A라고 쓰면 돼 맞지? 자 그러면 X가 A로 갈 때도 되고요 H가 0으로 갈 때도 돼. 근데 우린 못 외웠잖아. 뭐 밑에 참고하세요. 저는 외웠으니까 바로 쓸게요. H로 가든 X로 가든 조금 근데 거기에서는 델타 X로 돼 있거든요. 그럼 H로 씁시다. 어차피 델타 X, H로 쓴다 했잖아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암기야. 정의야. 이거 정의 알겠지? 정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줘야 돼. 미분계수의 정의는 암기해줘야 됩니다. 이건 숙제하시면서 이거 못 외우면 뒤에 풀 때마다 계속 앞에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 외우셔야 됩니다. 맞았냐?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사라져 안 사라져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요? 돼요 돼요. 그럼 두 개 빼면 H 그리고 뒤에 거 정리해주면 더하기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 아니야?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자 극한값은 항상 뭐부터 하기는? 꼴부터. 맨 먼저 꼴부터 볼게요. 뭐분의 뭐꼴이에요? 0분의 0꼴. 인수분해 이미 된 상태니까 뭐 하면 되겠어? 약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대입해버리는 거죠. 대입하면 A제곱 대입할 게 없네? A제곱 몇 개 나와요? 3개 3개. 그럼 두 개 합쳐 어쩌면 돼? 같다 하면 된다는 거지. 문제에서 같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A가 풀마 루트 7 나오죠? 양수니까 루트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필수 2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푼 다음에 조금 이제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설명드릴 건데요. 바로바로 푸는 게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미분계수 정의 우리가 외워야 돼. 알았지? 자, 아까 H에 대한 거는요.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된다 했어? 같아야 된다 했어. 근데 이걸 H로 바꿀 수 있니? F 안에 있는 건 H로 못 바꿔요. 그럼 밖에 있는 게 몇 H? 2H가 돼야 되겠네요. 근데 분수꼴이잖아. 우리 분수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분모 분자를 적당값 곱하거나 아니면 요 안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똑같은 걸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어. 적당한 숫자를 곱하면 될 것 같은데 뭐를 곱해? 분모 분자에다 2를 곱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2 만들어주고 그러면 상쇄시킬 2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상쇄되면서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만 따로 봐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정의가 되는 거예요? A에서의 미분계수 정의로 된다는 거지. 그럼 F' A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뭐 H가 없으니까 그대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 그러면 몇 나와 그래서? 숫자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밑에 좀 볼게.
똑같이 할 거야. 위에처럼 똑같이 풀 거예요. 지금 여기는 a 플러스 h 세제곱이죠. 여기는 그냥 h네요. 요 안에 있는 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요 아래에 있는 걸 바꿔줘야 된다 했지? 그럼 얘를 h 세제곱으로 바꾸고 싶어요. 뭐 곱해줘야 돼? H제곱. h제곱. 그럼 분모 분자에다 h제곱 곱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주황색끼리 어차피 상쇄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또 네모쳐요. 얘 뭐에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정의라고? A. A에서의 미분계수 정의. 그럼 F 프라임 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어디로 가? 0. 0으로 가지. 얘 어디로 가? 예. 그럼 1 곱하기 0이니까 0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얘가 H로 돼 있으면 무조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3번 꼴을 할 때 처음에 어려워합니다. 3번 꼴. 3번 꼴이 처음에 어렵거든요. 얘는 어떻게 푸냐? 자, 기존 미분계수 정의는 이런 꼴이 돼야지만 되지 않았어? 그러면 질문.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 없는 거 있어요. 여기 보라색 네모친 거에는 있지만 여기는 없는 거 하나 있는데 뭐가 있어? FA. 그치. FA가 없잖아. 여기는 FA가 들어가 있어서 미분계수 정의 쓸 수 있었죠. 얘는 FA가 없어요. 그럼 FA를 만들어줘야 되겠네. 근데 분모 분자에다 FA를 곱한다 해서 이걸 만들 수 있냐? 아니요. 그럼 아까 뭐라고? 적당한 요 사이에 값에다가 FA를 빼고 더하면 괜찮아요. 그건 그래서 상쇄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길게 느려. 자, 지금 흰색은 원래 기존에 있던 식이야. 흰색은 기존에 있던 식이고요. 그 가운데다가 FA를 빼고 더해주는 거지. 초록색으로. 그럼 어차피 0 더한 거 아니야? 같은 거 두 개 빼고 더한 거니까. 그러면 원래 식이랑 어때요? 똑같다 볼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자, 이 상태에서 색이 다 부족해. 그냥 하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서 쪼개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식사 볼게요. 그럼 요거 분의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이거 어때? 좀 하기 귀찮죠? 빠르게 하면 알려줄 거야. 그 다음에 이거 FA는 얘 어디 있냐? 앞에 있지 않아? 근데 우리 FA 어디 있어 원래? T. 빼기에 뒤에 있어야 되지 않아? 근데 빼기가 있어? 아니요. 그럼 뭐 해주면 되겠어? 빼기를? 곱해요. 그렇지. 묶어주는 거죠. 곱하는 거. 묶어주는 거. 그러면 순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네. 이렇게 하면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죠. 원래 식이랑 같고 얘를 하트 모양으로 쪼개서 이렇게 된 거. 분리해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푼 것처럼 똑같이 풀면 돼요. 자, 얘는 몇 H가 돼 있어요? 여기 3H. 그럼 여기도 몇 H여야 돼? 3H여야 된다는 거죠. 다시. 여기 몇 H야? 마이너스 2H. 그럼 여기도 몇 H여야 돼요? 마이너스 2H여야 되겠죠? 얘는 분모 분자에 뭐 곱해요? 3 곱해주시고요. 얘는 분모 분자에 뭐 곱해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끝나요? 그럼 또 네모 쳐볼게요. 자, 보라색 네모 친 거. F 프라임 A 맞아요? 다시 보라색 네모 친 거. F 프라임 A 맞아요? 그럼 얘는 뭐야? 3 F 프라임 A 마이너스 2 F 프라임 A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5 F 프라임 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5 F 프라임 A가 몇이야? 1이니까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문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원래는 자 여기 얘가 2F 프라임 A라 했지, 그치? 자, 그럼 이거 원래 지울게. 다시 주황색만 지울게. 그럼 요 2라는 숫자는 어디 나오는 걸까? H 앞에 있는 개수들이에요. 오케이? H 앞에 있는 개수가 1분의 2잖아.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몇 차야? 1차, 1차. 그쵸? 차수가 같죠? 근데 봐봐, 얘는요? 차수가 어때요? 달라요. 다르면 여기 위에 차수가 크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차수가 더 커져야 되기, 분모의 차수가 커지려면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H가 생겨 안 생겨?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의 차수가 여기의 차수보다 큰 순간에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볼게. 여기 지금 결과가 뭐로 나왔어요? 5로 나왔죠? 자, 이 5인 거 볼게. H 앞의 개수 몇이에요? 3. H 앞의 개수 몇이에요? 마이너스
두 개를 뭐예요? 네. 무엇이에요 그러면? 오. 나누기 1해도 5가 되죠. 그럼 결국에 이런 꼴 나올 때는 뭐의 개수만 보면 된다는 거야? h 앞에 있는 개수 비만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거는 대항객 따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문자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뭐야? 여기 있으면 h 앞에 있는 개수를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p, 왜 q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모분의 모 f 프라임가 되는 거야? q분의 p f 프라임 이런 걸로 이제 미분계수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까지만 걷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p, q, r 이렇게 적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r분의 p 마이너스 q f 프라임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설명 이해됐나요? h 앞에 개수로. 근데 이걸로 너무 우리 지금 암기처럼 하지 마시고요. 한번 선생님처럼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처음부터 이거는 하지 마세요. 비춥니다. 이렇게 하면 미분계 저는 못 외워도. 알겠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솔직히 이거 지금 몰라도 돼. 지금 막 쓰라는 거 아니고 시험 어차피 지금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 그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건 나중에 레벨 2, 레벨 3 됐을 때 한번 다시 또 누군가 언급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좀 저런 게 있었다 맞다 해도 돼. 굳이 지금 안 써도 됩니다. 혹시나 뭐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필수 한번 우리 머리가 터지잖아 저런 것까지 막 하면 필수 한번 볼게요. 무조건 저거를 지금 이용하라는 건 아니야. 얘는 함수값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함수값 나와 있고 미분계수 1에서 미분계수 나와 있네. 반가웠다. 자, 볼게. 얘는 또 어디 맞춰야 돼? 얘는 또 여기가 같아야 되잖아. 맞죠? 그럼 여기 x 세제곱 빼기 1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맞지? 우리 x 빼기 1이 x 세제곱 빼기 1로 만들고 싶어요. 뭘 곱하면 그걸 만들 수 있냐? x제곱 플러스 x. 그렇죠. 우리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의 그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의 공식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곱해줘야 돼. 따라서 분모 분자에다가 이거를 이제 곱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x 세제곱 이거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돼야 한대요. 그죠? 그 다음에 얘 남죠. 얘는 전개 못해. 그래서 저건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메모 쳐볼게요. 그럼 얘는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정의가 되는 거야 또? 1에서의 미분계수가 정의. 1에서의 미분계수 정의를 쓸 수 있는 거지. F' 1.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요? 3. 3 F' 1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값은 다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fx 빼기 f1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분모. 아하. 그러면 우리 x 빼기 1 꼴이 이 분모의 밑에 필요 안 필요해? 필요하겠네. x 빼기 1이 필요해. x 빼기 1. 그래서 분모 분자를 이번엔 뭐야?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눠버리는 거지. 뭐로 나눠요? x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는 거야. 우리는 요거 빼기 요게 분모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거든.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그걸 나눠줘야지 이번에,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버려. 나눌 수 써보면 얘를 써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니까 얘 약분돼 안 돼? 돼요? 남는 거 있죠? 또 네모 쳐볼게요.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5에서의 미분계수 정의 1에서의 미분계수 정의 f 프라임 1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몇이에요? 2겠죠? x 1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돼? f 프라임 1분의
2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값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3번. 자, 3번 꼴 겁나 복잡해. 3번 꼴 또 겁나 복잡해요. 네, 아까 했던 거랑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고민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의 핵심은 솔직히 숫자야, 숫자. 알겠지? 숫자가 몇이야? 우리 숫자 뭐 나와있지? 1 나와있지? 1. 그치? 자, 아까랑 똑같아요. 얘 빼기 F1 나와있고요. 얘도 빼기 F1 나와있거든? 근데 얘는 빼기 F1이 단독으로 나오는 게 있어? 아니요. 막 곱해져 있잖아. 그럼 빼기 F1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래서 그 F1을 또 빼거나 더해주는 거야. 가운데다가 또 F1을 빼거나 더해줍니다. 쭉 길게 내려주고 가운데다가 또 빼기 F1 더하기 F1. 그럼 또 아까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트 모양으로 분리했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또 뭐로 묶었어요? 마이너스 묶어서 순서 바꿨죠? 순서 똑같죠? 모양은 다르더라도 순서 똑같아요. 자, 그럼 앞에 봐봐. 이거 F1 묶여 안 묶여? 묶여요. 묶여요. 그럼 X제곱 빼기 1 나와 안 나와? 나 네. 그 다음에 빼기로 묶어. 순서 뭐 한다고요? 바꿀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괜찮죠? 꼴 어떻게 돼요? 꼴 확인해봐. 무슨 꼴이야? 양분의 0꼴. 또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약분돼 안 돼? 돼요. 남는 거 뭐야? X 플러스 오케이. 그다음 얘도 해볼게요. 얘 x 제곱에서 1 뺀 거죠? 그럼 얘도 뭐에서 못 빼야 돼? x 제곱 빼기 1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또 뭐 곱해요? X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로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또 내놓쳐 볼게요. 얘 뭐예요? F 프라임 F 프라임 1. 지금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F1 빼기 2F 프라임 1. 지금 계속 제가 네모치는 거, 보라색 네모치는 건 다 F 프라임인 거야. 1에서의 미분계수 정의를 썼습니다. 넘겨서 필수 4번 보겠습니다. 필수 4번. 필수 4번. 힘드네. 지금 거의 1시간 했는데. 자, 두 문제만 하고 쉬었다가 한 파트 더 하고 문제 풀 시간 줘도 될까요? 그래 나을 것 같은데. 요런 꼴에 대한 건 우리가 그 공통 수학초에서 그래도 본 적은 있을 거야. 이 꼴 처음 보냐? 공통 수학초에서 함수 파트 할 때 본 적 있지 않냐? 우리 뭐부터 하냐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하면 우리 뭐부터 하냐? 그때 기억 안 나냐? 뭐부터 해야 되나? X 같은 거 넣어. 0부터 돼. 그치, 다 0부터 대입해야 돼. 이거는 시작하는 게 정해져 있어. 뭐부터 대입해? 0. x, y에다 0부터 대입하는 거야. 뭘 어떤 걸 나오든 알겠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럼 뭐 어떤 걸 얻어낼 수 있을까요? 0부터 대입하면 F형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어떤 걸로 나오든 F형이 0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0에서의 미분계수 정의 한번 써볼까요? F'요. H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A로 아까 계속 A로 했었는데 이번엔 숫자 0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방금 F형이 뭐라 했죠? 0. 그 다음에 0 더하기 H는 그냥? H. 그러면 얘는 이거를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괜찮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2에서의 미분계수 정의죠. 자, 이번엔 이제 2에서의 미분계수 정의를 써볼게. 봐봐, 미분계수 정의를 못 외우면 이 지금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거 아예 못 풀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제 요거를요. 손가락 보고 있어, 제 손가락?
여기서 바꿔줘야죠. 다시 요 꼴을 여기서 바꿔줘. 꼴이 비슷하잖아. x가 fx만 넘겨볼게. 그럼 x에다가 뭐 집어넣고 2 y는 H 오케이. 뭐랑 같아요? 이거 뭐로 바뀐다고? FH h분의 fh가 0으로 간대. 어디 있었죠? 그대로 있네요. 그럼 f 프라임 0과 f 프라임 2는 값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같다 f 프라임 0 몇이라고? 4 얘는 몇이야? 이렇게. 마지막 필수 5번. 필수 5번은 금방 해요. 필수 5번은 금방 합니다. 필수 5번 금방 해요. 필수 5번 봅시다. 집중 잘해 주셔야 돼요.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아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 했죠? 평균면 평균변을 같은 말. 기울기 직선의 기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f 프라임 a, f 프라임 b 각각 의미하는 건 뭐예요? A에서의 미분계수 같은 말. 순간 변화를. 기하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 자,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그리기만 하면 이제 끝나요. 자, A, FA랑 B, FB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 보면 돼. 요 기울어진 정도를 보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만 보면 돼. 요 기울기. 그 다음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만 보면 돼. 제일 기울기가 큰 건 뭐죠? A에서. 그렇죠. 1번. 두 번째는요? 평균면 그렇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마지막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해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쉬었다가 뒤에 한 파트 더 나가고 문제를 좀 풀 시간을 드릴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뒤에 금방 나가거든요. 원래 지금 줄라 하면 했는데 너무 그러면 너무 쉬지 못하니까.